안녕하세요. 다 아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원래 세미나를 하면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하고 하는데 저희 이번에 이제 세미나는 약간 저희 집톡의 아카이빙 느낌도 하고 한 명의 건축사가 어떤 건축의 길을 걸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있어서 어, 제가 저희 집톡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집톡은 집짓기 토크쇼라고 해서 지금 저희 전체 멤버는 25명이 있고요. 그 중에 이번에는 이렇게 7명이서 돌아가면서 세미나를 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내년 3월까지 해서 쭉,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제가 오픈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할 때였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 시작을 하거나 뭐 이제 자기 사무실을 가진 지 몇 년 안 됐던 그런 멤버들 처음에 5명이 모여서 이 집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밤에 만나서 이름을 뭘로 할까? 집짓기 완전 정복을 할까? 뭐 별별 이름을 다 하다가 집짓기 토크쇼, 집톡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지었고 지금은 상표 등록도 되어 있긴 합니다. 주인 없는 멤버들이 다 주인인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불러주지도 않고 옛날에는 건축사 사무소 찾아가는 문턱이 되게 높았어요. 다 동네에 그냥 집 짓고 계신 분들한테 가서 우리 집 지어주세요. 뭐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시장이 뭐 지금처럼 그랬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10년 전엔 되게 보수적이었고 지금은 뭐 AI 오픈 뭐 이런 것까지 있어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열렸지만 이제 그랬던 때라 저희가 찾아가는 건축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찾아가는 건축사로 해서 제일 처음에 동탄에서 시작할 때는 저희가 전단지 만들고 사람 모으고 세미나 주제 정하고 먹을 거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작년에 이제 10년, 10주년 해가지고 부산에 또 다녀오고 그러면서 계속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살았고요. 다들 그때에 비하면 한 100배 이상씩 성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건축사 매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하도 누구한테 설계 맡기고 싶은데 누구를 찾으면 되나요? 라고 저희 카페나 이런 데 물어봐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경기가 이렇게 바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제법 많이 했었어요. 저도 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 주소입니다. 저는 이거 저 명함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 사진을 보고 아시는 작가분이 그려주셨어요. 도토리 작가, 도토리 캐리커처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직접 그린 건 아니고 그 아마도 대표님한테다가 좀 그려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 건진 저 2014년도에 찍은 사진의 이미지예요. 네. 지금은 이제 한참 그리고 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집도 건축가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동네에서 자리 잡으면서 동네 건축가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제가 했던 이제 곡성 주택의 현관문을 열면 이 전격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곡성인데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건축사들은 그 경계에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맨 땅 위에 디자인해서 걔가 보이게 만드는 게 저희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설계에 대한 그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용역비나 설계비에 대한 개념들이 항상 좀 없으시죠. 시공해서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그냥 주는데 건축사가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에게 도면 몇 장 그리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 경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드린다. 네,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제 건축을 하게 됐나? 제가 이거 좀 찾아봤는데요. 88년도쯤에 저희 집 화장실에, 화장실에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중에 뭐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무슨 건축, 뭐, 여행 잡지 이런 거보다 이런
잡지들에서 뭐가 있었냐면 한켠에 뭐 여행에 대한 거나 세계 좀 좋은 건물 소개하거나 이런 꼭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어? 되게 멋있는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이거를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저걸 하려면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건축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요런 이제 잡지들에 나오는 그걸 보고선.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때 잡지는 이상하게 다 이렇게 연예인들이 커버 표지로 다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봤을 텐데 지금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간판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앞장에다가 모든 내용을 왜 오프라인에 가서 보고 호기심이 있어야 들여다보고 호기심이 있어야 샀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걸 하면서 좀 느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과를 갔고요. 졸업을 하고 94년도 졸업장 받기 전에 93년 11월인가 12월인가 건원건축사 사무소에 이제 면접을 보고 1월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데가 건원건축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가 아마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를 설계했던 업체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저도 들어가면서 아파트를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사실 관심도 없었고, 촌놈이어가지고 아파트에 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93년, 4년도인데 부산 단감지구 되게 당시에는 핫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냥 이런 네모만 하다가 테라스 하우스, 왜냐하면 여기 부산 단감지구가 되게 경사진 산자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아마 그때로는 엄청나게 유명했었고, 이제 저희도 이거는 좀 프라이드를 가지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삼익 아파트. 아파트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아파트 맨날 도면 그렸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실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설계 뭐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여러 그 양산 물금지구 그것도 참여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처음에 일을 했던 이 90년대에는요, 8, 90년대에는 저 이제 그때 20대였으니까 아파트는 건축이 아니다라고 사실 많이들 했어요. 뭐냐면 네모 상자를 하니까 디자인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디자인을 하면 일반 건축물 우리가 이제 아파트 말고 주거 말고를 일반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럼 그거를 하는 게 멋진 디자인을 해야 이제 좋은 건축을 내가 하고 있고 그런 프라이드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되게 희한한데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까 선배들이 뭐 그만큼 하고 그러냐 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인식도 부재했고 아파트라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사업성으로 접근을 하던 데라 아파트는 건축이 아니다. 그래서 좀 뭐 제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잘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현상설계 팀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맨날 뭐, 턴키, 아니면 현상설계, 뭐, BTL, 뭐, 이런 거를 주구장창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개쯤 합사를 나갔다 오면 1년이 다 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성남 농산물 도매시장, 이때 90년대 후반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게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남 농산물 도매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게 당선이 되니까 이때 당선이 돼서 보내준 건 아닌데 그러고 뭐 여행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이때만 해도요 건설 경기가 IMF 바로 전이어서 그 다 아시죠? IMF 전에 뭔가를 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고 이후 세대는 공감이 안 될 텐데 거품도 많았지만 돈이 엄청 잘 돌던 시기니까 저희들 몸값도 1년이 지나면 이렇게 그래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엄청 들어왔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들어와서 뭐 원래 간다고 하면 뭐 대학원도 보내주고 뭐 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주고 뭐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2명이 첫 해에 공채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번원이. 그랬는데 1년 지나니까 절반이 사라졌어. 그만두고 다 딴 데로 간 거예요. 왜냐면 더 준다 그러고 뭐 건설회사 가면 더 주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한 3년쯤 되니까 3분의 1쯤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나는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지라는 생각을 제가 저한테 했어요, 스스로. 남들은 다 나가고 뭔가를 쫓아가는데 왜 나는 여기에 만족이라기보다 나가고 싶다거나 더 하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3년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다 같이 그 멤버들이 가는데 제가 현상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못 간다는 거지. 그래서 저 혼자 남고 나머지는 그때 다 가고 저는 10월에 혼자 배낭여행을 갔어요. 그 이제 그 프로젝트 끝나고 당선하고 뭐 이 돈 저 돈 다 끌어들이고 제 휴가 다 끌어들여서 거의 한 3주 조금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유럽의 배낭여행을 그때 가서 돌아다니다가 뭐 프랑스 가니까 프랑스가 좋고 독일을 가니까 독일이 좋고 이태리 가니까 이태리가 좋고 그래서 유학을 올까? 어디로 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프랑스를 찍었어요. 그래서 나는 프랑스에 유학 올 거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한국을 딱 들어왔죠. 들어온 다음 날 IMF 선포했어요. 12월 1일 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며칠이었으면 뭐 난리가 나서 못 들어올 뻔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보내주는 바람에 약간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97년도 이때 그게 이거를 하고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서남권 농산물 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당선을 하고 이게 그냥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건데 얘를 이 땅 안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밤을 얼마나 샜는지 몰라요. 이때 제가 대리일 때인데요. 이거 작업을 하면 제가 배치 담당이에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돌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돌리면서 각을 틀면 가서 우리 이사님 책상에 가서 앉아서 이제 다시 체크를 하면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좀 더 돌려봐. 그러고 밤새고 보면 아침에 이제 여명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게 일들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땅 찾는 거에 귀신이 된 것 같아. 아파트 하면서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선도 되고 마지막으로 유학 가기 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부산 사상구청사인데 이것도 현상을 하고 당선이 됐고 제가 유학을 99년도 가을에 10월인가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독하게 살았는데 말하자면 그 유학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권원이 역 3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불어 학원을 간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도 도급이었단 말이에요. 불어 아베세대 뭐 A도 못 읽고 가서 알리암스 그 어학원을 갔는데 저 빼고는 모두 다 불어학과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세대 의에프제 하고 한번 읽어주고는 그다음부터 진도를 나가는데 나는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2주인가? 한 3개월씩을 그때 무조건 수강을 하라 그랬었는데 2주인가를 다니고 안 되겠다 포기하고 1대1로 한 데가 한 군데가 더 있었어요. 에콜 프랑스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1대1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월급이 얼마 안 됐는데 1대1 하는 불어 학원이 64만 원이었어요. 90년대. 그러니까 뭐 제 월급의 절반이 뚝 날아가던 시절이니까 그럼 2인으로 하는 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프랑스로 그 파견 가는 판사님인가? 하여튼 그런 분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듣다가 제가 혼자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 수업 듣고 또 회사 가가지고 일하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준비를 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되게 상하 이게 셌잖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벗어나면 다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너 지금 유학 가면 안 돼. 제가 유학 가는 거 들키지 않으려고요. 영어책을 가지고 다니고 책상에 영어책 올려놓고 몰래 불어 공부했었거든요. 되게 웃기죠. 근데 그 시절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간다 그랬더니 비행기 표도 다 해놨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선이 돼서 얘 심의까지 하고 접수하고 가려는 거예요. 또 그게 되게 순둥이죠. 또 이제 그래서 좀 미뤘죠. 미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끝내고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갔는데 1월 10일 날 퇴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열흘 만에 준비해가지고 유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막 뒷정리는 다른 선배나 친구들 부탁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래서 뭐
그렇다고 회사가 뭐 저를 뭐 찬밥 대하듯이 그러진 않았고요. 뭐 저기 소정에 뭘 좀 챙겨주시기도 하고 해서 잘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30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주변에선 다 말렸어요. 그때 당시에 30이면 제 동기들은 거의 다 결혼한 상태고 여자들이 30이 넘으면 거의 이제 쟤는 이제 못 간다. 뭐 이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나 같으면 결혼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같으면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이제 제가 갔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나가기가 힘들지 갔더니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더라. 근데 이제 프랑스 가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뭐 하여튼 운이 좋아서 학교를 좀 빨리 들어갔는데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요. 시스템이 한국하고 완전히 다르고 프랑스는 교수님들도 자기 자리가 없어요. 정규수란 개념이 없고요. 모든 분들이 다 파트타임이세요. 말하자면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단 이제 그거는 있어요. 주 교수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선택한 게 이제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크리스티앙 몰레라고 하는 그 주거 역사 책도 많이 쓰고 하시는 분이에요. 주거에 대한 역사하고 뭐 책도 쓰면서 계속 그 단계별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0대 때에 저희는 아파트를 하거나 주거를 하면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인식이 팽배했던 때니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건축의 본질이고 집 때문에 건축이 발전한 건데도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이 이제 과도기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그래서 프랑스에서 바뀌었어요. 저의 제일 큰 그 프랑스에 가서 너가 뭘 배웠니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건축에 대한 본질이 집에 있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하는 게 건축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좀 어른이 돼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다니던 이 회사로 갔어요. 건원이라고 하는 이 회사로 가서 이제 주택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그랬더니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뭐였냐면요. 뉴타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2000년대 초반인 뉴타운 거의 뭐 전성기였으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이 삼성동 아이파크는 원래 99년도 제가 가기 전에 설계했던 건데 이때 이제 건축문화 대상에 낸다고 여기를 제가 직접 답사하고 하면서 판넬 만들고 해서 이걸 제출을 하면 요런 거를 줘요. 그래서 이제 대상을 받았던 건데 여기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기만 해도 한강이 보이는 그런 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몇 년 전에 왜 헬기 사고도 났던 데잖아요. 뭐 또 다른 이제 연예인 사고도 있었던 요 장소가 있는데 여기 가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때 여기 분양가가 제일 비쌌어요. 우리나라에서 평당 3,500 그 시기에. 뭐 지금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여기 한 3분의 1 정도가 세컨 하우스예요. 안 살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만 와서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거에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저는 프랑스 가서 탈탈 다 털고 진짜 빈털털이 돼갖고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은평 뉴타운 요 마스터 플랜을 하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다 모형인데요. 매주 이 큰 프로젝트를 하나씩 모형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서울시 들고 가서 또 얻어맞고, 야, 종합 선물 세트로 해야지 뭐 이것만 고쳐가 오냐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었던 그런 프로젝트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파주운정 지구의 마스터 플랜 아직도 뭐 짓고 있죠. 그다음에 세종시 천마을 그때 이제 세종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형지 개발이다 이래서 처음으로 용어를 쓰고 뭐 그렇게 했던 정말 핫했던 프로젝트 이고요. 얘를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광교 에듀타운 마스터 플랜 이걸 했고 광교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었으니까 해외 사업부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알제리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는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저 때는 이제 우리 애를 낳았어요. 낳고 4개월 만에 복귀했는데 제가
건원건축이라고 하는 데가 그때만 해도 한 300명, 600명 뭐 이랬는데요. 여직원, 건축하는 여직원 중에 처음으로 아이 낳고 복귀한 제가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투쟁을 했고, 저는 제 휴가 뭐 연차 다 딸딸 긁어서 한 4개월 반인가를 쉬었는데, 제 후배들은 그 뒤로 이제 1년씩을 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문화의 핵심을 했던 이제 앞장서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알제리 아부다비 아부라 프로젝트라고 이제 개인인데, 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 현장 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에피소드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 가운데가 이제 쭉 길인데요. 저희가 길 이름을 휘드 올리미에라고 해서 올리브 길이라고 지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막 자료를 분석하니까 이게 올리브가 엄청 많이 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길 멋있잖아요. 그래서 지어서 가서 이제 발표를 다 하고 나니까 여기 대표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올리브 나무 싫어해 그러시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 은행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막 떨어져 갖고 길에서 뭐 질퍽거리고 이런 거가 되게 싫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걸로 바꿨는데, 하여튼 해외 프로젝트는 이제 그런 거죠. 안 보이는 걸 우리가 보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가본 국방부 청사 디자인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하다가, 제가 해외 사업부를 가기 전이었는지 갔다 왔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으로 한 프로젝트가 뉴타운은 신길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신길 뉴타운을 정말 일주일에 하루 집에 가고 매일 거의 밤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걸 하면서 도시계획 사무실하고 계속 제가 이제 싸우는 거죠. 도시계획 사무실은요,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특성상 뭐 공원 면적 30%, 도로율 24% 이런 것만 책정을 해서 반듯반듯하게 해갖고 하는 걸 좋아하고요. 저희는 거기다가 건축을 넣어야 되니까 공원도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고 길도 좀 달랐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제가 도시계획 사무실에 가가지고 계속 이제 핸들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 상무님이 되게 친했는데, 이런 애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를. 아니, 건축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핸들링하는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꿔야 된다고 뭐 빨간 펜 하면서 해가지고 잘 끝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신길 뉴타운이 그 뒤에 한 뉴타운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여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 도시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워낙에 이제 이게 있으니까 무시 그러면서, 나 그럼 박사 들어간다 이러고 이제 건원을 그만두고 하면서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 오픈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원래 사실 뭐 박사는 프랑스에서 하고 오고 싶었는데, 제 뭐 갑작스럽게 집안에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딱 기저귀 뗄 때 박사과정을 들어가고 이제 사무실도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 일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박사과정 하면서 제가 논문을 뭘 썼냐면, 도시재생으로 논문을 쓰고,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도시재생 논문 쓰고 10년 동안은 내가 도시재생에 뭔가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후회했어요. 10년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안 가요. 근데 진짜 딱 10년 되고 도시재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게요? 박원순 시장님 표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2, 30년 얘기할 걸 왜 10년만 얘기를 했을까? 그게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런 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1000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요, 내가 나한테 암시하는 게 결국은 내 미래이더라. 그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이. 근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기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원했던 거를 다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박사를 들어갔고, 오픈해가지고 일이 없어서 우리 여기 친구들이랑 해서 집톡도 만들고 열심히 세미나도 하고, 왜냐면 제가 건원 건축을 등에 업고는 되게 잘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기업에 있으면 기업 내가 무슨 막 뭐 같잖아요, 다.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 40대 우리
도시계획 쪽에 그 상무님 되게 친했는데 제가 이제 그만두고 박사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뭐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강남역에서 그 일식집이었던 것 같아. 맥주 한잔 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해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영아야, 그럴 때는 자신감도 없어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슬럼프에서 바로 빠져나왔어요. 왜냐면, 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선배고 잘 나가고 괜찮고 나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래서 슬럼프에서 바로 탈출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누구나 겪는 과정이긴 한데 또 반추해 보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또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무실을 시작하면서 요거는 이제 곡성에 했던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원주택이 잘 안 들어와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원주택 했던 첫 번째 거였고, 그 뒤에는 전원주택은 아니고 거의 아마 저희 집을 지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광진구에 집 짓느라고, 아마 그쪽으로 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고요. 이때 이분들이 원했던 거는 은퇴자 주택이죠. 그래서 여기 가서 살겠다라고 해서 내부는 전통으로 하고 싶어서 지금 밖에 하고 다른 게 이런 그 내부에 있는 이 인테리어 이 얘네들은 대구에 있는 한성목재라고 하시는 분이 한 2, 30년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거 못 하나 안 쓰고 다 우리 전통 기법으로 짜고 해가지고 해준 그런 거예요. 천장까지 모두 다. 요 안에 조명도 있고 지금도 되게 예뻐요. 은은하고. 그래서 뭐 대구랑 곡성이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던 거고 이게 아까 초대해 보셨던 그 현관의 서면 이렇고요. 아침이 되면 운무가 쫙 깔려요. 요 밑으로. 너무너무 멋있고요. 작년에도 다녀왔는데 여전히 잘 관리해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디더라? 세곡동. 세곡동이 이때 택지 조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한 집을 했는데, 한 집 하는데 좀 괜찮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설계 누가 했어? 뭐, 우리 건축사 괜찮아. 그래서 이 동네에 4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갑자기 주택을 이제 많이 한 게 됐고, 이거는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 채, 이렇게 한 채인데, 여기는 부모님이 사시고요. 여기는 둘째 아들의 가족이 살아요. 그래서 그 둘째 며느리가 저 설계할 때만 해도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다 짓고 나서는 이제 여기가 내 가족이 돼서 잘 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공간과 부모와의 공간을 분리하고 어딘가는 만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주택을 좀, 바라보게 되었던 프로젝트예요. 여기 이제 그 며느리, 아들이 사는 공간에 이제 주방이고요. 여기는 이것도 택지지구인데요. 구리 갈매지구. 여기 이제 구리 갈매 쪽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택지 한 대인데 여기는 또 부모님, 큰아들 내 작은 아들.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라고 왜 원래 원주민들한테 땅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인데, 어쨌든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설계를 했고, 이렇게 보니까 택지지구에 조성하는 거는 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주자 택지나 원래 살던 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장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위에 일조권을 받고 하니까 지금은 여기 다 찼는데요. 그때만 해도 좀 빈 땅이 좀 있었습니다. 예, 딱 위에서 찍었을 때. 이거는 둘째 아들. 여기는 솔로인데 이 자전거 동호회 회장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자전거들이 쫙 테라스에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공간들 원하는 가족의 원하는 공간을 제가 다 맞춰서 설계를 해드린 거였고요. 사무실 겸 쓰시겠다고 이제 거실 중앙에 이렇게 책장을 놓고 한쪽에는 거실 겸 조금 전에는 거실이었고 이 반대편이 지금 요 책장이에요. 네, 책장으로 해서 사무 공간 쓰고 이제 방을 구성했던 거고요. 거기에 그 포인트 되는 그 쪽이고 뭐 옥상에 테라스 쓸 때 이렇게 쓰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저희 집이에요. 제가 그냥 공사 중인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 아니 우리 지은 지는 오래됐죠. 이걸 가지고 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제
집을 원래 여기 살았고, 예, 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오신 분들은 아세요. 여기는 저희 어머님이랑 저희 시동생 집. 지금 우리 어머님이 계시고, 시동생분은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데, 원래는 한 땅이었어요. 능동의 한 땅 어린이 대공원 앞에 원래 한 600 몇십 평 큰 땅을 네 집을 나눠서 한 거 중에 한 집이었는데, 그걸 또 제가 쪼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땅의 역사가 있죠. 큰 땅이 4개로 됐다가 4개가 6개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뭐 이제 상속 아니 증여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재산 분할을 제가 다 한 거고요. 네, 삼형제 소리가 갑자기 그런가요? 삼형제인데 저희가 우리 어머님하고 약속을 해서 요 집을 이건 제가 갖는다고 했어요. 여기 코노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둘째 시동생 집을 지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돈을 보태서 막내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막내의 집을 지어주는 거를 허락을 받고 이 사업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출하러 쫓아다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쫓아다니고 에피소드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 덕분에 이 동네에서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며느리로 살다가 문영아 건축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며느리 건축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다긴 좀 그런데 하여튼 알려진 거예요. 맨날 일하러 밖으로만 쫓아다니고 새벽에 들어오고 그래서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여기가 저희 이제 제 사무실이죠. 사무실이고 위에 살다가 지금은 또 우리 아들 교육 때문에 잠깐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런 거 녹화하면 싫어하실 텐데 저희 어머님은 여기 제가 상가를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주택가고 옛날부터 주택이니까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동네에 무슨 상가가 되겠니? 야, 상가 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어머니 상가 될 거예요. 저는 여기 사무실 쓸 거고. 그랬는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시동생을 설득을 해서 결국은 제가 무상으로 허가를 한 번 더 받은 거죠. 변경했어요. 그리고 군자 대로행 하시겠대. 앞에서 꼭 들어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집에를. 그래서 일로 들어가세요. 저는 옆으로 돌려놨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놓은 이 공간을 보고 야 내가 이런 줄 알았냐. 안 보이시잖아요. 저는 보이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보이시고 옛날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믿어주면 좋은데 그게 뭐 건축가도 어쩔 수 없는 며느리고 아들이고 뭐 딸이고 이렇듯이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못 이긴 사례예요. 우리 어머니 가끔 뭐 내가 뭘 알았니 뭐 하세요.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사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로 쪼개지면서 두 집이 생기니까 동네에서 그러더니 우리가 여기에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느티나무 집 근처에 뭐 이게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하얀색 쌍둥이 건물 있는 데 있지 이렇게 돼서 동네 랜드마크 약간 지명이 바뀌는 정도로 좀 됐고요. 제가 다가구 주택이지만 대문도 달았어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사실 이거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뭐 방배동에서 살고 어디서 살고 혼자 사니까 밤에 귀가할 때 항상 새벽에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막 누가 올 것 같고 오지도 않아도 그냥 그런 여성들은 약간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대문이라는 거를 딱 닫고 들어가면 내 집에 온 것 같고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 세입자들한테도 그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대문을 달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있는 데다 달아서 여기는 이제 제가 쓰는 사무실에 옛날에는 대나무가 좋았는데 다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고요. 대문 들어와서 마당처럼 있고 이쪽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보신 분들은 다 보셨지만 옥상. 제가 있을 때 이 호박을 키웠어요. 그래서 되게 여기 바로 뒤에가 어린이 대공원이에요. 이 나무들이. 그래서 이제 되게 환경도 좋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저희 남편의 애연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거기였고요. 지금은 이제 뭐 세주고 있습니다. 다락이고요. 우리 아이의 장난감이 있는. 나름 엄청 신경을 썼어요. 뭐 땅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떻게 공간을 잘 써보자 노력을 했고 현관 들어오면서 텐마루 겸 수납장도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저희 이제 사무실 1층
들어오면 조그만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제 자리 저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올해도 이 갈대가 억새인데 엄청 꽃이 피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그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건축사님 놀러 오셨을 때 찍은 거보다. 이 조그만 텐마루에 여기가 저희 아들이에요. 제가 이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네. 생일 때 친구들이 와서 다 여기서 노는 거예요. 그런 추억의 장소고 저희 사무실에 이제 아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그러고 그래서 이 집 짓고 요렇게 됐어요. 어쩌다 동네 건축가.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죠, 유명. 여기가 저희 사무실 오신 분들은 아세요. 여기가 능동의 한 4분의 1은 안 되고 한 6분의 1 정도 될까? 5분의 1 정도 될까 하는 구역이에요. 저희 집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우리 어머님 집.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색깔 있는 거는 다 제가 한 거고요. 여기는 그린 리모델링한 어린이집이고 아직 그린 리모델링한 여기 동사무소 어린이집 표시 안 했고 몇 개 이제 추진한 것들은 표시를 안 했고요. 그랬는데 되게 웃기는 게요. 여기만 일이 들어와요. 요 지금 확장을 아직 못 했는데 최근에 요 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2의, 제2의 전성기로 지금.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자재비니, 환율이니, 그 다음에 대출 안 되고 이래서 다들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고 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능동을 사수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가 복제를 안 해야겠다. 이제는 좀 다른 스타일로 해서, 동네에 너무 나 같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그 중에 하나 조그만 38평 땅이고요. 38평인데 엄청 알차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새는 7개, 주인 세대 따로 있고 밑에 상가 주고 그렇게 쓰고 있어서 이 집 짓고 나서 능동의 용적률 올렸냐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 내부입니다. 그게 아까 지렁이 집 나왔죠. 이 집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여기가 원래 맹지였어요. 여기 어린이 대공원이고 여기 맹지가 13개 세대 정도가 맹지였는데 이 사모님이 엄청 노력을 하셔서 한 3년인가 구청 쫓아다니면서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이 4개 된 길이에요. 근데 처음에 여기가 이분은 여기를 이렇게 여기가 능동에서 제일 높거든요. 더 높이고 싶어서 높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사무실은 여기 있는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에요. 저희가 저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 낮춰야 한다. 왜냐하면 요 뒤에가 북쪽인데 거기가 낮아요. 그러면 3층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도로 하고 있는 중에 낮춰가지고 어쨌든 이 집을 지었고 땅은 저희 집하고 땅이 비슷한데 평수는 여기가 워낙에 좁으니까 좁고 길게 지었죠. 그래서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제 이걸 보면 다들 와 괜찮은 집이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여기 사모님이 사시는데 창문 열어놓으면 막 그런 얘기들 들리잖아요. 기분이 되게 좋으시다고. 그래서 이분이 저의 능동의 홍보대사가 되셨죠. 설계는 좀 비싸도 저기 가서 맡겨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생각보다 안 비싸거든요. 근데 그게 설계비가 된 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위에서 보시면 좁은 게 보이죠? 여기 끝에는 세종대예요. 여기 세종대에 새로 생긴 건물이고 여기 세종대가 있고 어린이 대공원. 환경은 되게 좋지요. 누가 봐도 뭐 살고 싶은 그런 데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는 아차사직. 그다음에 여기 사모님이고 네, 공간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좀 좁고요. 요게 접니다. 설정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좁은 데에 문을 닫으면 주방하고 화장실이 분리가 되고 안쪽이 이제 거실이랑 해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고요. 여기는 주차장이 가로로 하나인데 2대를 쓰고 있죠. 이렇게 주차를 2대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좁은 그게 보이실 거예요. 좀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졸리세요? 요게 길인데 이제 길 따라 있는 집이고요. 나중에 여기에 하나 더 지어서 여기도 이제 제가 한 걸로 바뀌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길에 그 주차 있던 데 폭이 보여요. 이 의자를 보면 대충 스케일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을 지었고, 그거에 대한 땅이고, 아내를 이렇게 칸으로 나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이걸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를 많이 하면서 아파트에 한 층을 더 넣기 위해서 정말 밤을 꼴딱 새거든요. 정말 각도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한 층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한 동의 건물이 더 들어가요. 그게 이제 결국은 사업성이잖아요. 그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요렇게 땅을 쓰는 것 같아요. 다 쓰면 좋겠는데 아깝잖아요. 작으니까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주고 싶고 약간 그래서 그게 트레이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거는 양평의 애견 펜션이고요. 뭐 에피소드로 하자면 능동에 있는 주택 때문에 여기를 하게 됐는데 저희한테 어떤 모 박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건축물 대장을 떼봤대요. 능동에 옛날에 좀 있었는데 능동에 예쁜 집들이 있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서 건축물 대장을 뗐더니 저희 사무실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여기 이제 애견 펜션을 해 드렸고요. 보시면 공교롭게도 좀 멍멍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그 헬시코기. 그죠? 근데 이분들이 헬시코기 뭐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땅을 보고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땅을 사지?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고, 여기가 1000평이 넘으니까 330인가? 1000제곱미터씩 쪼개나요? 그 이상을 취득을 못하니까 세 개로 쪼개고 여긴 요만큼 잘라서 여기는 대지로 전환을 안 하고 해서 뭐 아들, 그다음에 이제 주인의 언니 이름으로 해가지고 펜션을 지었던 거고요. 이제 제가 뭐 디자인해가는 과정들입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하루 종일 얘기할 텐데 그건 다 차쳐하고 어쨌든 얘를 어떻게 해서 수익성도 그렇고 예쁘게도 하고 이 땅에 잘 맞추기도 할까 하면서 뭐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최종의 집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하나 더 증축을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 스타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내가 해갖고 이렇게 예쁘게 잘 됐는데 어디다가 뭐 하나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양평에 있는 건축사님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되게 유명해요. 예, 브런치 카페에 있는 거기고, 바베큐 하고, 네. 아마 멍멍이가 있으면 한 번씩 예약해서 가보시면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 사모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아침에 브런치 맛집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설계하고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사무실 직원들, 저희 가족들을 다 초대해 주셨어요. 오픈하우스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첫날 여기서 잤는데 정말 얼마나 따뜻한지요. 요 침대가 온돌에 바로 붙어 있는 것 같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한겨울의 체험을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귀엽죠. 멍멍이들 온수풀도 있고요. 여기는 여름에 이제 쓰는 그 온수고, 겨울에 이제 장작불도 떼고, 사람 냄새가 나지 않나요? 집이,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참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고 제가 여기다가 한 거고요. 여기 있는 게 거의 동시에 같이 지어지더라고요. 땅이라는 게 재밌는 게 옛날에는 여기에 단독주택들이 한두 개씩 있다가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거의 폐허처럼 있다가 다시 또 이런 분들이 사가지고 다시 또 살아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이거를 해주는 일이지만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때가 좀 있어요. 하고 이제 멋있고 또 잘 되니까. 예, 루프탑에서 보는 광경이고요. 시간을 얼마나 됐는지 살짝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7시 16분인데 음, 한 15분? 그럼 빨리, 네, 네. 조절하려고, 안 그러면 늘어지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그 브런치, 그쪽 해주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서 먹고, 이렇게 한 상이 나온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사모님이세요. 이 헬시코기 있잖아요. 여기도 능동이에요. 능동에 어린이 대공원에 북문이 있는 데고, 저는 이제 서문과 가까운 데 있는 데인데, 이분들도 저랑 한 6개월 정도 능동에 살겠다고 땅을 찾아서 세 필지, 뭐 27평, 24평, 30평 요거를 합쳐서 80평대의 집을 지으신 분이고요. 요 비슷한 거 있죠. 그게 제가 이제 먼저 설계했던 거고, 여기 지금 해서 이 라인이 다 거의 뭐 아까 누가 여기 오면 아우라가 느껴진다는 그런 멋진 말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좀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여기는 복층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대공원을 1년 내내 이제 구경을 하는 집이고요. 땅이라는 게 에피소드는 되게 많습니다. 그냥 되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민원 없이 그냥 되는 집은 진짜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우리 B&I 하시는 대표님들 아시잖아요. 집 짓고 10년 늙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 분이 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좀 하라고 코치해 주신 분이 여기 계세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을 짓는 거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 여기 사시는 분들하고 교감하고 소통하고 얘기 듣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라 결국은 그 집은 그 주인을 닮아요. 제가 설계를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원하는 집을 저희의 아이디어나 손을 빌려서 가는 거다 보니까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이 보여요. 젊으신 분이었었고 원하는 게 있어서 이런 이제 가공들을 채우셨고요. 네, 드레스룸하고 이제 안방 쪽이고, 여기는 2층에 임대 주는 원룸 세대고요. 저희가 이제 집톡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칭 서비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칭 4호를 계약을 해서 한 집이고요. 이게 좀 의미 있게 그냥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린 집톡에서 하는 거니까. 천호동이에요, 여기. 땅이 한 45평 정도 됐고요. 여기도 땅이 뭐 만만치 않게 이렇게 세모로 생긴 땅인데, 저희가 그때 이제 세 분, 여기도 계신데, 세 분 저희가 상담을, 1시간씩 해가지고 3만 원씩인가? 맞나요, 소장님? 그렇게 해갖고 이제 상담을 세 군데를 해보고, 세 명의 건축사를 만나보고 선택을 하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난 누구랑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요.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뭐 젊은 건축주 부부셨고, 위에서 봤을 때 요 땅에 이제 4층은 요만큼만 있고 이제 테라스가 남은 거고, 여기는 이쪽에 도로 쪽에 뷰를 위해서 삼각형으로 이제 뚫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락에 가면 저기가 뚫려서 보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공간들은 다 앞집이나 옆집으로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여기서 보면 요렇게가 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하고 또 앞뒤가 다 막혀서 코너창을 좀 많이 써줬어요. 여기는 되게 우리가 돌고 도는 게 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룡감리 누가 걸릴지 모르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최성호 건축사님이 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아는 건축사님 제가 설계하고 저희 감리하시고 뭐 그랬던 거고요. 사실 뭐 짓기도 저희가 짓기도 했었고, 처음에는 3층만 짓겠다고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저기에도 나오는데 처음에 결혼하실 때 되게 오래된 요 주택을 산 거예요. 아파트를 안 가고. 아파트 갈 능력은 되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전세 끼고 그러고 살다가 둘이서 같이 돈을 버니까 계속 갚아 나간 거예요. 한 5년쯤 되니까 이제 다 갚아서 그쯤 되니까 집이 물도 너무 많이 새고 하니까 집을 지어야겠다 해서 이제 저희를 찾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파트 위주가 아니라 좀 주택에 살면 좋겠어요. 살아보면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요 다락 창입니다. 이거 할 때 우리 최성호 건축사님 직원분들이 마지막에 구경 오셨다는데 제가 다락에 공간을 다 찾았거든요.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로 할 일인가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그게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공간을 찾아드렸어요.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층의 테라스도 주인하고
요 세입자하고 나눠서 쓰기 위해서 분리를 해줬고요. 요 아이가 쓰는 사진을 건축주가 보내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모서리에는 텐마루하고 이렇게 수납 공간 넣어서 이 집에 이제 고양이가 쉬는 공간, 아이가 책 보는 공간 이렇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대전에 있는 제가 상가 건물이고요. 이거 땅도 되게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그런 땅만 오는 건지. 여기가 도로인데 요만큼 8m 정도만 돼 있고 나머지 땅이 이렇게 큰 한 150평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250평인가 보다. 그래서 이분이 땅을 여기 옆에 있는 이 땅인 줄 알고 사셨는데 현장에서 요 땅이라고 해가지고 난리를 했어요. 첫날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한다면 어떡하지 해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 다니면서 그 갈대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지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상가 근무를 하신다면 여기 도로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어야 잘 보인다. 앞에 있으면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설득을 해서 그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받고 올라왔어요. 대전에서. 그래서 거의 이제 말로 영업을 한 거죠. 설계를 말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가지고 뭐 평면 한번 이제 구체화 시켜가지고 뭐 이런 과정들 해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핫하게 잘 쓰고 계시고요. 여기는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여기가 철물점 고물상이에요. 이 고물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정말 이 준공 날 때까지의 고민이었는데 저는 2m만 하고 놔두자. 이거 자체도 하나의 그냥 그 두 개가 같이 겸하는 그거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 이걸 하고 나니까 어머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상태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요 고물상이죠. 여기 이렇게 이제 집이 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멘삼스가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과정에 인테리어 같이 협의해서 그 칼라랑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다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 과정이나 준공 나기 전에 같이 이게 협업이 되면 거기에 딱 맞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이제 막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겠죠. 내부 전경입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여기 고물상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좌식으로 했어요. 난방을 해주고 앉아서 되도록이면 여기를 건너자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동네 아이들이 여기 와서 줄줄이 붙어 있대요. 중장비 보러. 그래서 중장비 맛집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어른들의 시선하고 아이들의 시선은 180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뭐라 그러죠? 혐오 시설 같은 이런 게 결국은 좋은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저희가 다 빵 터져가지고 그럴 수 있구나. 아이들의 감성은 그게 되는데 어른들은 아니잖아요. 그 고물이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안쪽에 마당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이럴 때는 요 밑에 여름엔 정말 시원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코로나가 왔어요. 좀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 코로나의 집에 대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왜냐면 코로나 때 여러분 어땠어요? 다 집에 갔죠? 사람들 거리 유지해야 되고, 뭐, 저분이 나한테 옮길 건가, 내가 저분한테 옮길 건가 고민해야 되고, 마스크 쓰고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건축주를 만났는데 마스크를 매번 쓰고 만나니까 제가요, 그래도 마스크 안 쓰는 게 인물이 좀 나은가 봐요. 마스크를 썼더니 사람들이 여기만 보이니까 되게 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집을 지을 때쯤에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커피숍에 처음 가서 커피를 마셨더니 그 사장님 한 분이 제가 너무 귀엽게 생겼다고 그랬던 분이 계세요. 근데 참 하여튼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이때 지었던 주택이 있는데요. 이게 그 프랑스의 르꼬르비제가 설계한 그 빌라 사보아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지금은 약간 그냥 뭐 이제 기념비적인 건물로 해서 관광지인데요. 여기가 어땠냐면 이때가 그 스페인 독감인가? 그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들어가면 바로 요 세면대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설계한 집인데 이 중곡동인데
이 집에 세면대가 밖에 있고요. 현관을 들어가면서 다용도실에서 빨래 뭐 이런 거 옷 다 갈아입고 가는 이 구조를 만들어줬어요. 크진 않지만. 여기는 2층에는 부모님, 3층은 큰아들네, 4층은 작은 아들이 살아서 2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같이 가족이 지은 집이에요. 아이들은 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파트 분양받게 하려고 1가구 1주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 맞춤형 설계를 해드렸고요. 3층도 보면 3층은 그때 당시에 다 코로나 때 재택을 하고 그러니까 미니 서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뭐 그러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고 여기도 밖에 있죠. 4층은 이제 막 결혼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락하고 같이 썼고 이 집의 최대의 고민이 뭐였냐면 땅이 작으니까 공용 공간이 없잖아요. 마당 외에. 그래서 이 가족이 같이 살기도 하지만 나중에 분리도 할 수 있으니까 4층에 테라스를 공유하자. 대신에 4층에 아들 집에 가서 나가는 건 아니다. 그 고민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홀에서 계단실에서 올라오면 여기 다용도실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 바로 테라스를 쓸 수 있는 구조를 해줬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쓰잖아요. 2층에 할머니가 사셨거든요. 그래서 크진 않지만 그런 이제 공간들을 고민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대한 또 위생에 대한 뭐 환경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요렇게 집이 됐고요. 얘는 아쉽게도 내부 사진을 제가 코로나 때라 못 찍어가지고 외부 사진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이 뭐 주택시장 다 붕괴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민간 일이 없었죠. 없어요. 근데 요즘엔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키즈 카페 설계를 우연찮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강동의 감밀지구 했는데 되게 잘 됐어요. 예쁘게 잘 되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다음 다른 구청에서 벤치마킹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건축사를 적극적으로 저를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키즈 카페 총 8호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로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좀 뭐 본의 아니게 키즈 카페를 좀 많이 하고 민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안 하던 인테리어에 아이들 감성 맞춰야 되고 나이대 맞춰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재밌게 해서 되게 잘 했었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20대 때 그렇게 싫어했던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는 보통 좀 규모가 큰 사무실에 삽니다. 저희 같이 소규모 사무실들을 할 인원도 없기도 하고 잘 안 맡기죠. 캐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이 돌고 돌아서 제가 한 30년쯤 되니까 다시 요즘에 이게 하자고 들어와서 계속 진행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최근에 했던 구로거고요. 그래서 다시 아파트를 해보면서 알았어요. 아, 그 DNA가 남아있구나. 이것만 하면 밤을 셉니다.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밤새도록 해야지 배치가 나오니까. 그래서 되게 안 좋은데요. 지난 추석 이후에 한 밤 한 서너 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모임 하러 갈 때마다 밤을 새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오늘 잘 넘기고 거기 냈는데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진 매번 잘 써먹는데 하얀 도화지에 새로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 그게 저희 이제 건축가들이 하는 거고요. 어, 보기에는 화려해요. 근데 일하는 것도 화려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되게 괜찮은 직업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진 되게 좋아해서 이 사진, 이게 그 신도림역에 있는 그 다락이라고 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전시장으로 만든 리모델링 프로젝트고 제가 설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거에는 질서가 있고 거기에 또 어울리는 뭔가를 저희가 해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든 건축이든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더 많은 프로젝트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좀 나름의 제 철학이라고 하긴 뭐한데 익숙한 게 뭐냐면 잘 공간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그거에 근간해서는
큰 땅이 주어진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땅들이 이제 많이 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요즘에 이제 주택 설계가 한두 번씩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아마 또 어떤 뭐 이렇게 영역을 좀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